집합 1단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집합 A의 원소가 A, B, C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 A를 동그란 원처럼 그려서요, 그 안에 원소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벤다이어그램 안에서요, A라는 원소는 어떻습니까? 집합 A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소 A는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삼지창 모양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원소에서 집합의 방향으로 삼지창의 모양을 펼쳐준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원소 B, C가 여기 안에서 또 집합 B라는 걸로 하나 묶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B는 A에 포함된다, B는 A에 속한다, 이렇게 삼지창 모양처럼 그려주면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얘는 둘 다 집합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삼지창 모양은요,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삼지창 모양을 쓰고요, 집합이 집합에 속한다라고 할 때는요, 삼지창 모양에서 가운데 짝대기를 빼준 모양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이 집합에 속한다, 혹은 여기서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간단하죠.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냐, 아니면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냐, 거기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기호의 모양을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합 A 안에 집합 B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합 A의 어떤 일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분 집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부분 집합이라는 게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집합이구나, 이런 의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해 주시고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짝대기를 그었었잖아요, 삼지창 모양에서. 근데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삼지창 모양에서 가운데 짝대기를 빼준다. 근데 이것도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호가 펼쳐져 있는 방향이 더 큰 집합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짝대기를 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필기해 주세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A랑 B가 있는데요. 자, 문제 마지막에 보니까 NA-N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들을 각각 구해서 빼줘라. 자, 우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먼저 구해볼게요. 자, 집합 A를 보니까 저 중괄호 안에 또 중괄호가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원소들이 어디까지를 원소로 세야 될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5개를 다 원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기 맨 끝에 있는 건 공집합이니까 빼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있는 X, Y 공집합 이 기호가 셋이서 중괄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기준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집합 A는요, 결국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중괄호, 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괄호를 기준으로 여기 바로 안에 있는 콤마들, 얘는 딱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콤마들은 또 중괄호를 한 번 더 들어와서 찍혀 있는 콤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괄호 바로 안에 있는 콤마들, 얘네만 찍고 나서 얘네로 구분되는 원소들,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X랑 Y랑 그리고 저 중괄호로 묶여있는 저걸 한 덩어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이렇게 3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 다다음 문제에서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집합 안에 또 중괄호가 있어서 저것도 하나의 집합 모양이긴 한데요. 괄호로 묶여 있어서 집합 모양이긴 하지만 얘네도 결국 하나의 원소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괄호로 묶여 있지만 얘를 집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원소로 본다. 우리가 저기에 그냥 공집합 기호만 있어도 그걸 공집합이라는 집합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원소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이 돼 있다면 그 콤마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냥 하나하나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는 X, Y, 그리고
저렇게 중괄호로 묶여있는 XY 공집합 저 기호 저 세 개의 묶음도 하나의 원소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집합 B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건제시법인데요. 구의 약수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구의 약수는 뭐예요? 1, 3, 9 이렇게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3개다. 그래서 3-3 하면 정답은 0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원소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집합 A 안에 다시 한번 중괄호로 1, 2, 3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자, 저걸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집합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원소로 보라고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역부터 비읍까지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역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 기호가 있고 그게 집합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 기호가 뭐예요? 원소가 집합에 속할 때 저렇게 삼지창을 뻗잖아요. 근데 공집합은 엄연히 하나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이 집합에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기호를 쓰는 게 맞는가? 저 기호를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 관계는 맞는데 저 기호가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려면 저 삼지창 중에서 가운데 짝대기를 지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집합 A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저 원소 안에 저 하필이면 공집합 기호 모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공집합의 의미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의 원소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의 원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집합의 의미로 보지 말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저 공집합 기호 모양의 원소가 저 집합 A에 포함된다. 그럼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는 저 기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오히려 만든 겁니다. 자, 니은도 보겠습니다. 1이랑 2를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인 거죠. 그쵸? 중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속하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일단 저 기호는 맞는 것 같아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가운데 짝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 모양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저 집합이 A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전에 저렇게 1이랑 2를 중괄호로 묶은 게 집합이 아니라 그대로 원소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라고 했었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의 각각의 원소들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공집합 기호, 그리고 1, 2, 그리고 1, 2, 3이 중괄호로 묶여있는 저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원소로 본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원소는 총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1이랑 2를 중괄호로 묶은 건 원소에 없죠. 1, 2, 3을 묶은 건 있어도 1, 2랑 2만 묶은 건 원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소는 아니고 집합의 의미로 봐야 되는데 집합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집합으로 묶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요. 여기 안에 있는 4개의 원소들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묶어서 저렇게 1이랑 2를 묶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묶을 수 있나요?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1이랑 2를 같이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이랑 2는 이렇게 각각의 원소인데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묶어주니까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니은에도 1이랑 2를 중괄호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준 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묶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1, 2, 3이 중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집합의 모양 같긴 해요. 그게 A라는 집합에 속하냐. 자, 저게 집합이 맞다면은 디귿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1, 2, 3을 중괄호로 묶은 게 원소인지 집합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원소라면 저 가운데 있는 기호를 잘못 쓴 거잖아요. 저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기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원소였다면 저 기호의 가운데 짝대기를 다시 하나 그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원소가 4개가 있었잖아요. 원소 4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마침 이렇게 1, 2, 3을 중괄호로 묶은 저 모양이 그대로 원소로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집합의 의미가 아니라 원소의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기호 모양이 잘못됐다. 디귿이 틀린 겁니다. 결국 이 가운데에 짝대기를 그어줘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 1, 2, 3 중괄호 있는 거를 그대로 저 하나의 원소만 묶어서 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저 중괄호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요, 이 원소를 다시 한번 빨간색 테두리로 묶은 거잖아요. 빨간색 테두리로 묶었다라고 하면 그 바깥에 또 뭐가 붙어야 되냐? 중괄호가 바깥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중괄호가 두 겹으로 붙어 있어야 이걸 집합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 기호가 있고 그거를 중괄호로 묶었어요. 그게 집합 A에 포함됐냐? 근데 포함 기호가 뭐예요? 가운데 짝대기가 없기 때문에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냐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원소인지 집합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원소들을 보니까 어때요? 우선 공집합 기호 원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집합 기호 원소를 원소로 보면서 저걸 중괄호로 묶었잖아요. 빨간색 중괄호로. 그 의미는 뭐다? 저 원소만 다시 한번 빨간색 테두리로 묶어서 집합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번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합이 집합 A에 속한다. 저 집합은 이미 집합 A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2는 A에 속한다 라고 했잖아요. 2는 이미 저기 안에 있는 원소고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기호도 잘 표시가 돼 있죠. 삼지창 모양으로.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읍을 보니까요. 1은 A에 속한다라고 됐는데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속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게 원소냐 집합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선 1만 봤을 때는 원소가 맞는데요. 1 옆에 뭐가 있어요? 중괄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중괄호를 붙었다고 하면 원소를 빨간색 테두리로 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집합이 집합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저 가운데 기호를 저렇게 삼지창을 쓰면 안 되죠. 가운데 짝대기를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읍은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방금 전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유형이라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한번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를 보니까요. 원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집합 0, 1, 그리고 다시 한번 중괄호로 묶여있는 원소가 하나 있어요. 저 중괄호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그려보면 원소를 어떻게 구분한다? 저 가장 바깥에 있는 중괄호, 거기 바로 안에 있는 콤마들 이렇게 딱 3개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 그러니까 중괄호 2겹이 들어가서 있는 콤마는 생략하는 겁니다. 딱 한 겹만 안에 들어갔을 때 있는 콤마들, 그 콤마들로만 구분되는 원소들 몇 개예요? 딱 4개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4개의 원소를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해라. 그래서 4번째 원소 보시면 중괄호 안에 0이랑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합의 모양이긴 한데 집합의 의미로 보실 게 아니라 원소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 모양의 원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집합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공집합 기호가 있고 이게 집합 A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포함 기호가 뭐예요? 원소가 집합에 포함하는 삼지창 포함 기호잖아요. 자, 근데 공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은 집합이죠. 집합이 집합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마침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저 공집합 기호 모양의 원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집합이라는 의미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저 모양의 원소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 공집합 기호 모양의 원소가 저 집합 A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그대로 만족할 수 있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저 공집합 기호 모양의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 가운데 기호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 가운데 기호는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보면은 틀린 게 맞는데요. 이번에는 저 기호를 그냥 공집합으로 보자고요. 공집합으로 보면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은 뭔가 둘 중 하나는 맞고 둘 중 하나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편하지만 저 공집합 기호를 그냥 그 기호 모양의 원소로 보냐 아니면 그 자체를 공집합이라는 의미로 보냐에 따라서 기역, 니은 둘 다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디귿 보겠습니다. 공집합 기호가 있고 그걸 중괄호로 묶었어요. 자, 그럼 중괄호로 묶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건 원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저 집합 A 안에 공집합 기호 모양의 원소가 있죠? 그걸 빨간색 테두리로 한번 묶어주면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로 봐야 된다? 집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집합이 큰 집합 A 안에 속한다. 집합 기호 그대로 잘 썼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집합에 속한다로 가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집합은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을을 볼게요. 리을. 디귿이랑 똑같은 모양인데 어때요? 이걸 이번엔 원소로 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가운데 기호가 원소 기호니까 무조건 틀렸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저렇게 공집합 기호를 중괄호로 묶은 이 모양 전체가 하나의 원소로 들어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의 원소는 없죠. 그렇죠? 공집합 기호를 중괄호로 묶은 모양의 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는 겁니다. 리을에서는 저건 집합의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자, 미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0이랑 1을 중괄호로 묶은 건데 이걸 원소로 볼 것인가 집합으로 볼 것인가. 자, 근데 저 모양의 원소가 마침 또 있잖아요. 그럼 원소가 집합에 포함됐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있는 포함 기호가 잘못된 거죠. 저건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쓸 때 쓰는 가운데 짝대기가 없는 기호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원소로 봐야 되는가? 혹시 저건 0이랑 1을 빨간색 테두리로 묶어서 집합을 만들 수는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또 마침 0이랑 1이 각각의 원소로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실제로 빨간색 테두리로 묶어주면 이거를 얘네들을 묶은 집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걸 원소로 보지 않고 집합의 의미로 보면 저 집합이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서 집합 A에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만족할 수 있겠죠. 미음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건 원소로도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원소로 봤다라고 하면요, 이 포함관계의 기호가 삼지창 짝대기로 만들어져 있어도 이건 참이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뭘로 본다? 저걸 하나의 원소로 봐서 집합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뭔가 중괄호가 두 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원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원소가 집합 A 안에 있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중괄호로 묶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빨간색 테두리로 묶으면서 뭘로 만든다? 집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합이 저 A라는 집합 안에 속한다. 집합이 집합에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포함 기호도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죠. 가운데 짝대기가 없는 표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은 맞다고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의 개수는 총 5개가 된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